안녕하세요, 스님. 외아들이 25살인데 4년 전 군대에 가기 전에 한번 보고는 저를 보지 않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 부적격자로 5개월 만에 전역하고 서울 가서 1년 가까이 지내다가 집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군에 가기 전에 아버지랑 둘이 있고 싶다고 해서 집을 내어주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을 내어주고 혼자 살고 아들은 아빠랑 같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 집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군에 가기 전에 저희가 전세를 준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랑 둘이 그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는 피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방 안에만 있고 밖에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일단 엄마도 안 만나려고 한다. 방 안에만 들어 앉아 있다. 이건 뭐예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좀 있습니다. 예, 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군대에서 정신질환으로 군복무 부적격자다. 그러면 아주 중증 이상이라야 군복무 부적격자가 되지. 보통 수준은 군복무 부적격자 판정이 잘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군대에서는 그냥 군대에서 치료받으면서 다니라고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군대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총기 사고도 나고 이런 게 그래서 요즘은 사고가 나면 군대에서도 그 상관 책임을 많이 묻는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적격자 판정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군에서 벌써 4개월 정도 갔다가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병의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 안 나온다. 이 정도 되면 증상이 아주 심한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들을 보고 안 보고 이런 거 무슨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아들이 방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지금 질문자가 바보 같은 소리 하거나 어리석은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조선시대나 그런 얘기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얘기 하지.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아이를 일찍이 병을 발견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딱 보고 병을 치료했었어야죠. 그게 이 아이가 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결혼할 때 취직할 때 혹시나 이것 때문에 과오가 될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뭐랄까 욕심이 과하다 그럴까 헛똑똑이라 그럴까요.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정신질환이 일찍 발견이 되고 일찍 치료가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 옛날에는 애가 왜 저러냐 이랬지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흥분 조절이 안 된다. 화 조절이 안 된다. 뭐 산만하다. 이런 게 다 칭찬을 안 해가지고 그런다 하면서 조기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조기 치료를 한다고 100% 된다는 아니지만 조기 치료를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느 정도 만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은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 안에 그냥 두는 게 제일이야. 자기는 내가 보고 싶은 게 지금 자기 걱정이고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자기는 지금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상이 되어 어쨌든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야 죽을 때까지 안 봐도 괜찮다. 너만 건강하면 내가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관점을 이렇게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있다는 것은 강제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강제 치료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면 정신이든 육체든
시간이 흐르면 자연치료가 되거든요. 한 3, 4년 그러다가 자연치료가 돼서 조금씩 나아서 밖으로 나올 때 아이고 취직해라, 아이고 결혼해라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푸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와서 밥 먹으면 밥 먹어서 고맙다, 방에서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아직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약간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5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안 나으면 어떡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3, 4년 넘어가면 이제 악화되든지 나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화되면 어떠냐?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작을 하게 되면 어떠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걱정할 게 아니라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강제 입원이 가능해집니다. 입원 치료받으면 금방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악화가 안 돼서 좋고, 악화가 되면 치료해서 좋고, 또 요행이 조금 개선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 나와서 좋고,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나는 내 생활을 하고 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둔 부모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또 그런 병을 가진 사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가진 사람에게 부모나 주위에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방 안에 있어도 행복하고 그저 나와서 밥만 먹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방 안에 있는 것보다 낫다.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가끔 외출하는 그것만 해도 좋다. 항상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면이 치유되고 도움이 되고 합니다. 이제 조금 좋아진다고 학교 가, 직장 가야지. 이렇게 살아서 어떠하냐? 죽을 때까지 엄마가 돌봐줄 수도 없고 아버지가 돌봐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부모가 나가거든요.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경을 딱 끄는 게 좋고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 일로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 중에 자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병 때문에 엄마를 싫어하는 거지 엄마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고 시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엄마가 안 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아이는 아이 인생을 살면 돼요.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를 두고도 우린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전쟁이 나도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일본이 압제하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뭐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런 조건부 인생이 붙으면 인생은 늘 그 조건 해결하려다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도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아이가 그래도 악화 안 돼서 다행이다. 악화가 되면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조금 문 열고 나오면 그래도 조금 자연적으로 치료가 조금씩 되어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아무 할 일도 없고 푸시만 하지 말고 자기 인생 사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아니면 자기는 이제 아들은 군대 갈 정도로 다 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저 아이가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집 나간 아내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남편이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애가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출마했으면 당선됐으면 좋겠다. 욕심이 하찮고 작습니다. 소박합니다. 자기 원하는 거 뭐 됐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즘 가뭄이니까 비 왔으면 좋겠다. 물을 갖다 주던지 뭐 하는 데까지 하고 살아야지. 그 조건 속에서도 그 물을 뿌리면서도 비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일을 또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해주는 자 그래서 이게 종교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남편이 술을 끊을까? 내가 뭘 하면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까?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끝없이 걱정하면서 또 걱정거리를 만들거든요. 나 하나라도 좀 잘 건사해 나가는 거, 걱정거리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조금 여력이 있으면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 조금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들에게 진작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순간순간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옛날에 못 썼더라도 지금 와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못했다 그런 얘기 해봐야 나만 괴롭지 애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더 잘하면 좋았겠지. 내가 볼 때는 딱 어릴 때 좀 신경 써서 치료도 받게끔 했으면 좋았지만 지나갔고 20살 넘었고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애가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그때 도움 줄 준비를 하세요. 감사합니다.